전쟁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미 싱크탱크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은 2027년쯤에야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 초에는 CSIS가 24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6년에 양안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인 1월 27일 1년이나 더 앞당겨져 2025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27년 양안전쟁 발발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대 개입은 파병선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미중전쟁에 대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상세한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미국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 대만을 두고 미중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는 평범한 군사관계자나 전문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 미국 MBC는 마이클 미니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통해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클 미니언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공중기동정찰사령관쯤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미공군의 사성장군입니다. 즉 공군대장인 건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공군 수뇌부 중에서도 최고위급 핵심 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미니언의 발언은 남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미니언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또 전략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24년은 대만의 총통선거와 미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입니다. 양 국가 모두 선거로 인해 미중 갈등의 대비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즉 2027년 침공설과 반대로 전쟁의 발화점을 중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침공 사전 준비에 시간을 오래 투자할수록 불리해지는 건 중국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대만 침공 시기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장한 2026년인데요. 또한 CSIS는 24개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안전쟁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CSIS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3주간의 전쟁으로 미군 측에서만 3,2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항공모함 2척 파괴, 기타 함정 최대 20척이 파괴되는데요. 또한 전쟁에 휩쓸린 한국에서만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증발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3,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파괴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반면 중국의 피해는 병력 10,000명 전사, 함정 138척 파괴, 항공기 155대 파괴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괴멸하며 미국 또한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볼 것도 없이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미운하고우나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정세의 균형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안보적으로도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미국의 대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모델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해서 중대형 전투함, 장거리 미사일 대신 제블린 스팅어 등 보병 휴대용 대전차, 대공무기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국토 깊숙이까지 유인했다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대만도 중국의 유격전과 소모전을 강제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CSIS는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도 대만 내륙에서 난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의 조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과 목적을 갖는 양안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중국은 대만 점령에 2시간의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은 미 태평양 함대와 대한민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공중전력 그리고 주일미군의 해상전력이 대만에 도달할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6단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회색지대 구축입니다.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침공 위협도를 올리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건데요. 다음 2단계는 중국 푸젠성에서 약 9km 떨어진 대만 마주섬과 6km 떨어진 금문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질로 잡고 대만의 흡수 통일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전면전이 상황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점거 상태고 대만은 당연히 흡수 통일 제한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을 파악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지만 중국이 한 발 빨리 움직여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빙자해 봉쇄작전을 펼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4단계는 대만의 완전 봉쇄이며 5단계는 본격적인 무력 행동을 자행합니다. 중국에서 대만 주요 전략시설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데요. 끝으로 6단계에서는 대만 점령을 위해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주한미군기지, 괌, 주일미군기지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저지합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최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곧바로 대만의 상륙작전을 펼치고 미군의 움직임을 보다가 대한민국, 괌, 오키나와에 곧바로 폭격을 가해버릴 텐데요. 왜 남이 나라 전쟁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안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투입을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군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그저 중국의 일부를 자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적극적인 참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연대전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데요. 전쟁을 하겠다며 설치고 있지만 되려 무리하게 미국의 군사력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전 해군사령관은 오히려 양안전쟁의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항산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인 닝보 저우산항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중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의 나라들을 천천히 고사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그렇게 물밑에서 비열하게 힘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일주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전쟁은 절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안전쟁의 참전은 물론 혼란을 틈타 북한까지 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에서만큼은 결코 과유불급이라는 고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